안녕하세요. 고등학교 과학사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연력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광학, 빛에 대한 물리학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신기루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 아시나요? 뭐 사막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오아시스 같은 게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 위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도로에 그 물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죠? 자, 근데 실제로는 물이 없어요. 그냥 마른 도로입니다. 그런데 요 자동차나 하늘이 그 바닥에 비쳐 보이는 것처럼 우리한테 보이는 건데요. 자, 요게 빛의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덧붙여 보면요. 요게 이렇게 도로라고 하면은 이 도로 위에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있죠. 도로 위에 자동차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이렇게 딱 보이는 건데, 그래서 자동차가 보이는데 또 이 도로와 이 위쪽에 그 온도차 때문에 빛이 이렇게 굴절이 돼요. 자, 이렇게 빛이 굴절이 되니까 우리 눈에는 이렇게 빛이 직진한다고 우리 눈은 빛이 직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뇌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가 아래쪽에도 이렇게 비쳐서 보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비치는 게 아니라 빛이 굴절돼서 보이는 건데요. 우리는 요게 밑에 자동차나 하늘이 비쳐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좀 그 우리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울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키가 크게 보이는 키다리 거울이라든가 아니면은 막 뚱뚱해 보이는 그런 이제 볼록거울이나 오목거울을 그렇게 설치해서 우리가 달라 보이게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도 그런 거울도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죠. 자, 이렇게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빛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빛에 대해서 연구하는 물리학, 그런 학문이 바로 광학입니다. 자, 빛에 대한 관심은 고대 철학자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랍의 이븐 알하이삼, 또 프랑스의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까지 이런 분들이 광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고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자들이 우리가 본다는 것은 눈에서 빛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물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인지 그런 논쟁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정리를 했다고 해요. 아,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다. 지금 생각하고 크게 다른 생각은 아닙니다. 자, 다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색깔이라고 하는 것, 빛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물체 고유의 속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생각은 17세기, 즉 1600년대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랍의 이븐 알하이삼. 자, 이분은 900년대, 굉장히 한 1000년도 훨씬 전이죠. 900년대 그 광학에서 제 위에 있는 책인데요. 광학에서라는 책에서 빛의 굴절, 반사 등을 연구해서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기하 광학이라고 해요. 이 기하 광학은요, 빛의 굴절이나 반사 같은 걸 연구해서 오늘날 그 현미경이나 망원경, 사진기 같은 광학기기의 작동 원리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이렇게 나오죠.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어두운 방에다가 작은 바늘구멍 같은 거, 작은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밖의 풍경이 어두운 방 안에 그 거꾸로 상이 맺히게 되는데요. 이런 걸 이제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현대 사진기의 원리랑도 이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광학을 연구해서 이 빛이라는 것이 뭔지 밝히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빛이 굴절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명언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자,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1600년대 초반에 그 연역추론이라는 하는 방법으로 빛이 물체에서 나와 공간을 채우고 있지 않는 어떤 보이지 않는 매질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매질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전달되는 기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우리 눈을 때려갖고 진짜 우리 눈에 있는 그 눈에 있는 물질을 변화시켜서 원자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마치 시각 장애인이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다니잖아요. 지팡이를 갖다가 바닥을 툭툭 쳐갖고 손으로 전달되는 압력을 가지고 길이 평평한지 아니면 그 계단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처럼 빛이 우리 눈에 압력을 가해갖고 그런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색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요. 색은 공간을 채운 매질의 회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렇지만 그 1637년에 굴절 법칙이라고 하는 것, 굴절 법칙 여기 나오죠. 굴절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밝혀서 얘기를 했는데요. 요 이제 굴절 법칙은요. 그 한 10년 전에 1621년에 그 네덜란드의 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발견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 갖고 지금은 스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 건 이런 현상이에요. 그 우리가 물컵에다가 빨대를 꽂으면은 빨대가 중간에 끊겨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빛의 굴절에 의한 그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이븐 알하이삼 그리고 데카르트는 빛의 굴절과 반사 등 법칙을 밝혀갖고 현재 망원경 같은 광학기기가 발전하는데 그런 실용적인 광학을 발전시켰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 빛이란 무엇인가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빛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죠.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유인력하고 물체 운동 법칙으로 역학혁명을 완성한 아주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광학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뉴턴은 그 중에서도 이제 프리즘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은 이 그림 보시면은 작은 구멍을 낸 커튼으로 들어온 빛이 프리즘으로 들어온 빛을 갖다가 프리즘으로 굴절시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를 분광 현상이라고 합니다. 분광 현상. 자, 당시에 그 데카르트를 비롯한 철학자들은요. 한 가지 색으로 된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프리즘이 여러 색깔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뉴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여러 가지 빛이 합쳐져 갖고 그러니까 백색광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흰색빛, 백색광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흰색이 아니라 여러 색이 합쳐져서 흰색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프리즘으로 한번 분광된 빛을 두 번째 프리즘을 갖다가 여기 보시면 보이죠. 두 번째 프리즘을 갖다가 다시 통과시키니까 어때요? 다시 흰빛으로 합성이 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이면서 햇빛은 원래 다양한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뉴턴은요 빛이 크기가 빛이 색깔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백색광이 여러 다른 색깔로 이루어진 이유가 요 빛을 구성하는 거는 입자고요. 빛은 입자로 돼 있고 요 입자의 크기가 달라서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이제 1704년에 발표한 뉴턴의 광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비누방울 놀이 같은 거 해보셨나요? 자, 비누방울 보면은 요 사진처럼 이런 그 여러 색의 무늬가 이렇게 생기죠. 물에다가 기름을 살짝 떨어뜨려 갖고 이렇게 물에 얇은 기름막이 생기면요, 그 기름막에서도 이런 무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을 간섭이라고 합니다. 간섭. 나 간섭하지 마. 뭐 이런 얘기죠. 이런 뜻이죠. 자, 이 간섭 무늬는요, 요게 파동에서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은 파동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합쳐져서 요 간섭 무늬는 왜 생기냐면은 요 빛이 합쳐져서 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뉴턴처럼 이제 빛이 입자라고 주장하면요, 빛이 입자들끼리 부딪히면은 요게 튕겨 나가거나 해야지 이렇게 합쳐져 간섭 무늬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 간섭 무늬 같은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로버트 훅, 뭐 세포를 발견해서 세포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런 훅과 그 네덜란드의 하이언스라고 하는 그 과학자는 이런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걸 보고 이런 거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뉴턴의 요 입자설은 빛이 입자로 돼 있다는 그 이론은 이런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 요런 그 기름막이나 얇은 막이 나타나는 비누발 같은 얇은 막이 나타나는 이런 무늬를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사실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면요, 빛의 굴절이나 간섭 현상을 굉장히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자, 프리즘에 의해서 분광 현상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분광 현상도 서로 다른 색의 빛이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이렇게 빛이 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프리즘 안에서 공기에서 프리즘으로 들어갈 때 빛이 굴절되고, 또 프리즘에서 그 공기로 나갈 때 빛이 한 번 더 굴절돼서 이렇게 빛이 분광되는 건데요. 각각 다른 색깔의 빛이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빛을 입자라고 하면요, 이렇게 색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가 조금 이렇게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뭐 그래도 뭐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빛을 파동이라고 하면요, 이 파동은 파장과 진동수라고는 가져요.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물 위에서 잔잔한 물 위에서 물결을 일으키면은 물결 파동이 생기는데요. 물결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물결을 보면 이렇게 빛은 물결을 이렇게 보면요, 물결은 요 파장이라는 거는 가지고요. 파장은 이게 요 파동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진동수 1초에 몇 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파장과 진동수를 가지는데요. 이 파장과 진동수의 차이가 색의 차이고, 그래서 요 파장과 진동수가 달라서 굴절률이 다르다. 그러니까 굴절이 다른 이유는 파장과 진동수가 달라서이다라고 설명하면요, 요 설명이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하이언스는 이렇게 빛이 파동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로버트 훅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요 네덜란드 하이언스에 비해서 이 뉴턴이 워낙 대학자였기 때문에 뉴턴의 명성에 가려져 갖고 요 하이언스의 주장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수의 학자들이 아무래도 입자라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해서 그 빛이 입자냐 아니면 파동이냐,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요 빛이 입자든 파동이든 어쨌든 그 전에 기하광학이라고 하는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광학 기구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발달을 했어요. 유럽 같은 데서는 광학 기구가 많이 발달했어요. 대표적으로 이 안경이 있고요. 우리 지금도 쓰고 있죠. 안경을 쓰면 이제 안 보이는 게 잘 보이죠. 또 망원경, 멀리 보는 망원경, 또 이제 작은 거를 크게 확대해서 보는 현미경, 이런 것들은 이제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굴절시켜서 우리가 어떤 멀리 보거나 자세히 보거나 아니면 또 잘 안 보이는 걸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광학의 발전으로 아직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밝혀지지 못했어도 빛이 굴절하고 어떻게 굴절하고 또 어떻게 회절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그 과학자들이 광학을 통해서 밝혀냈기 때문에 이런 그 광학 기기들이 많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후 카메라라든가 지금 사진기 많이 쓰고 있죠. 우리 핸드폰에 다 달려 있죠. 그리고 뭐 전파 망원경, 전자현미경 같은 아주 첨단 기계까지 발전하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광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 빛이 진짜 입자인지 아니면 파동인지, 그런 논쟁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현대에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